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친구 여러분.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마이너스 영하 3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날씨가 따뜻하다고 느꼈었는데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었나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이 경칩이네요. 벌써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져서 옷차림이 많이 얇아졌던데 이럴 때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지금은 아프면 안 되는 때라는 걸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공무원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세계 5대 리그 중에 하나인 세리아에, 즉 이탈리아 리그가 무관중으로 리그를 시작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세리아에는 이탈리아 리그인데 최근 이탈리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모든 스포츠 행사가 최소한 한 달 동안 무관중으로 팬이 없는 상태로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유럽 쪽의 어떤 진원지로서 어저께는 국립학교가 2주간 폐쇄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적극적인 어떤 검사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최초 발생했을 때 당시에 이런 확진자 수의 적극적인 검사는 전파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파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지역 감염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확진자,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확진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어떤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이 치사율을 보면 이 0.6%입니다. 세계 평균인 3.42%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낮은 이유는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가 적기 때문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고 사망자 수는 좀 제대로 파악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세싱을 좀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이런 데이터를 바라보는 분석하는 어떤 프로세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코로나19는 사스와 메르스에 비교할 것이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던 신종플루에 비교되어야 하는 질병인 거죠. 오히려 그쪽에 가깝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신종플루 당시에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약 7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자 수는 263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감염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좀 뒤늦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럼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외국의 경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3.4%로 우리나라의 6배가 넘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역산을 해보면 현재 확진자 수가 해외에는 한 6분의 1밖에 파악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잠재적 확진자가 전 세계에 6만 5천 명이 아니고 9만 5천 명이 아니고 한 6배 많은 한 57만 명 정도를 봐야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스와 메르스 정도의 어떤 치사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확산은 더 빠르고 더 많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및 그 글로벌 시장이 이 연준의 뭐 기습적인 금리 인하로 지금 큰 유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등락폭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투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주식공무원은 여러분들의 투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다급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금리 인하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키웠는데 다시 그 금리 인하를 하면 예전보다 그 금리 인하 약발이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을 패닉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연준이 일정에 없는 금리를 인하하였을 경우에 연준의 정책 대응 다음엔 시장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 때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때 가깝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 50bp를 인하한 적이 있는데 긴급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시장은 그 금리 인하 이후에도 2주 동안의 하락을 보였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야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한 후에 이렇게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V자 반등으로 올라가면 되게 좋지만 역사와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좀 더 시장을 관망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이 화면은 미국의 2년 만기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 2년물과 10년물의 어떤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이 발생을 하면 리세션이라고 해서 불황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불황의 시그널은 예전에 굉장히 많은 확률로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따라 사고 미국 시장이 내렸다고 따라 파는 그런 일일비하는 투자 방식은 지금 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통계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사례 등을 기반으로 한 주식 투자는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에 비해서 어떤 센터링을 지키기에 유리하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에 휩쓸리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 예. 그러려면 주식공무원 시황 정도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성 들여 쓴 시황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반응 주시면 또 다른 선물 보따리도 풀어보겠습니다. 시황과 종목 분석의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살아남으세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기원 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영원한 주식 동반자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고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식 동반자 주식공무원 쌤이었습니다. 네, 빠이빠이 짤짠.